자, 이코노미스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이요. 중국의 관영 언론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던 기자들을요, 쫓아냈답니다. 이것이요, 뭡니까? 어, 무슨 말이죠? 이 중국의 이 뭐죠? 이 자유 언론을요, 가치 있게 의존하는 나라에 대한 이런 보복이요, 과연 좋은 생각이냐고 하는 것이죠. 자, 요거 기사에 대해서 관련된 뉴스 영상 하나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고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언론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주재 미국 특파원 3명을 추방했는데요. 미 정부가 중국 관영 매체 5곳을 중국 정부 소속 기관으로 지정한 지 하루 만이어서 사실상 맞불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월스트리트 저널 베이징 주재 특파원 3명의 기자증을 취소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내쫓는 추방 조치입니다. 사유는 바드 칼리지의 윌터 러셀 미드 교수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이 문제였습니다. 칼럼 제목은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 중국 당국이 코로나19의 실제 규모를 여전히 감추려 한다며 대처 방식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8일 신화통신과 중국국제방송 등 중국 관영 언론 매체 5곳을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한 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5개 매체는 대사관과 영사관에 적용되는 미국 정부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직원 채용 등 인력 변동이 있으면 미 국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이들 매체가 중국 정부와 중국 공산당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소속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 기자들 추방이 맞불 조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耿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항상 언론의 자유를 과시하지만 중국 내 언론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무리하게 방해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내고 베이징 주재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들을 추방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올바른 대응은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발언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미중 간 난타전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통제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무역 분쟁에 이어 화해를 둘러싼 갈등, 이젠 언론 분야까지 양측의 대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자, 잘 보셨나요? 내용 파악 잘 하셨나요? 자, 미중 패권 전쟁이요. 이제 여러 분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뭐 무역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도 있었고요. 화웨이 같은요. 화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도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언론까지 왔답니다.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할수록 미국에서도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타격이 아마 불가피할 겁니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자유를 중시하는 나라라도 어떤 나라 경쟁하기 위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유 언론과 우리가 정부의 통제 이 사이에 대한 무슨 말이죠? 갈등은요, 불가피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이렇게 지속되는 말이죠. 자, 50년 전에요. 자, 프라브다의 뭐죠? 뉴욕 특파원이요. 뉴욕 특파원인데요. 이 언론사가 어디냐면은요. 무슨 말이죠? 이 대변자라는 뜻인데요. 기관지라고 보면 좋겠죠.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인데요. 이 한 특파원이 추방당했답니다. 이것은 보복이었답니다. 어떤 보복이죠? 모스코, 이게 러시아죠.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타임지의 특파원을 이렇게 익스펄전, 추방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답니다. 이 사람은 왜 추방이 되었죠? 이 특파원, 타임지 특파원은요. 자, 커버 스토리 때문이죠. 어떤 커버 스토리입니까? 이게 어, 소련의 당 중앙 정치국입니다. 중앙 정치국에 이렇게 뭡니까? 아주 기분 안 좋게 했었던 거죠. 불편하게 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보복 조치로 소련이 쫓아낸 거죠. 자, 몇 달 이후에 뭡니까? 뉴스위크의 리포터도요.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추방당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미국은요. 미국인데요. 무슨 말이죠?
미국은 리테일이 보복을 받은 것이었죠. 그죠? 어디서 보복을 받았죠? 자, 이 테스지에 이런 또 특권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보복을 받은 거죠. 여기는요, 또한 소련의 뉴스 기관이랍니다. 자, 미국 정부는요, 이러한 게임을요, 냉전 이후로는 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나 다시 이제 재개했답니다. 다른 적과 함께. 이게 중국이죠.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2일에요. 자, 2주도 안 돼서죠. 언제요? 중국이요. 3명의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추방했었죠. 그리고 2주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뭐죠? 미국 국무부죠. 국무부는요, 다음과 같이 발표했답니다. 캡에 제한을 두는 거죠. 자, 중국 시민의 수를 100명으로 제한을 하겠답니다. 어디죠, 이게? 미국에서 무슨 말이죠? 미국에서 다음 같은 곳에 고용할 수 있는, 다음 같은 곳에 고용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숫자를 1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죠. 거기가 어디죠? 5개의, 무슨 말이죠? 국영이죠. 사실은 이거 공산당이 소유한 뉴스 기관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현재 160명에서 이렇게 줄은 거랍니다. 이 숫자 제한은요,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될 텐데,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60명까지 중국인들은요, 이 기관에서 언론기관이라는 중국인들은요, 강제로 지금 출국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외교적인 타격이라는 거죠. 외교적으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요, 양국 관계에 긴장을 더하게 될 거랍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떼야겠나요? 자, 넘어가죠.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이요, 이렇게 뭡니까? 기자들을 추방한 것은요, 이런 일이 있고, 바로 다음날 나온 거랍니다. 트럼프 정부가요, 5개의 이 국영이라기보다는 당이 소유한 이런 뉴스 기관들을요, 무슨 말이죠? 지정했죠. 뭐라고요? 이거는요, 중국 정부의 해외 미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요, 이들의 뭡니까? 기능을 반영한다는 건데요. 선전기구로서의 이들의 기능을 반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국무부 관료가 얘기했죠. 자, 뭐 하는 반대로요? 그 독립적인 뉴스기관이 아니라 선전기구라는 거죠. 선전기구의 기능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죠. 이 5개는요, 뭐 신화, CGTN, 중국 인민일보죠. 그리고 차이나 라디오 인터내셔널하고요. 그 다음에 인민일보의 유통 부분이죠.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나 봅니다. 지부가 있나 봅니다. 자, 이것은요, 당의 기관지라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있네요. 이렇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관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비자 제한을 한 것이요, 더 이런 뭡니까? 상호 호혜성이죠. 중국과의 상호 호혜성을 확립하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어떤 방법이 있어서요? 이 국가들이 기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서요. 자, 미국의 뉴스 기관들은요, 중국 본토에 있는요, 약 75명의 비중국인 기자들을 직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죠. 자, 이들은 주장한답니다. 중국의 이런 관영 언론들의 이런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요, 여전히요, 무슨 말이죠? 방해받지 않은 채로 이렇게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말이죠? 워킹 퍼블리싱. 자, 일하기도 하고요, 출간도 한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이죠. 자, 반면에 미국의 이러한 있는 기자들은요, 그죠? 어떤 걸 마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롱당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겁박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추방의 위험을 마주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넘어가죠. 자, 월스트리트 기자들을 이렇게 추방한 것은요, 추정컨대라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어떤 처벌로, 이 헤드라인, 기사에 대한 처벌로 나온 거라는 거죠.
뭡니까? 이 신문에 사설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것은요, 이 사설에서는요, 중국을요, 아시아의 병자로 묘사를 했답니다. 그러나 이 기자들은요, 그죠? 중국 당국을 굉장히 좀 불쾌하게 만들었죠. 그 방법은요, 시진핑과 관련된 기사를 작업하는 데 있어서 그랬죠. 이 중국의 주석이죠. 자, 그리고요, 또 뭐죠? 100만이 넘는 이런 신장 자치구죠. 신장 자치구에 있는 이런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요, 감금한 거. 그죠? 이거에 관한 기사 때문에 중국 당국을 불쾌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요 외신 기자 클럽인데요. 한 3월 2일 날 이렇게 출간된 조사에서 말이죠. 발표된 조사에서 말이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2013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요. 이렇게 추방하거나 거부했다는 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비자 갱신을 거부했답니다. 9명의 이런 기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요, 조금 더 뭐죠? 좀 더 타이트한 이런 뭡니까? 통제를 가했다는 거죠. 외국인 기자들에게. 그 형태는 뭐냐면요. 비자 기간을 짧게 하는 거라든가, 이것은요, 그래서 자주 이렇게 갱신해야 되죠. 자, 이렇게 조사를 받았던 뭡니까? 80% 이상의 이러한 뭡니까? 외신 특파원들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들은요, 간섭이라든가, 이런 조롱이라든가, 혹은요, 폭력에 이렇게 뭡니까? 마주한 적이 있다는 거죠. 일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 이런 강경파들이죠. 미국의 중국 강경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렇게 주장하죠. 자, 미국에서 이렇게 운영 중인 중국의 국영 매체에 대해서, 좀 더 그 보복 조치를 이렇게 옹호해 왔다는 거죠. 일부는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미국 정부 행동은요, 아직 그 뭡니까? 베이징, 중국이죠. 중국에게 어떤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는 데까지 다다르지는 않았답니다. 이걸로 부충분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중국의 이런 선전 드라이브를요, 이렇게 무디게 하겠다고 위협을 했답니다. 미국에서 더 직접적으로요. 그 방법은요, CGTN 방송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겟을 하거나, 혹은요,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에 중국 일본의 어떤 관행이죠. 어떤 관행을 타겟으로 하겠답니다. 뭐죠? 중국 일보가 뭡니까? 출간되는 거죠. 뭐죠? 미국의 신문들의 삽입물로 이렇게 출간되는 거에 대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이런 관행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타겟을 잡겠다는 것이었죠. 자, 이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일치한답니다. 어떤 주장이죠? 중국의 직원들이죠. 영향받는 중국의 직원들은요, 기자가 아니라, 중국의 선전 직원들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소련 언론사의 기자였던 거죠. 미국에 있었던, 소련 언론사였죠. 타스라든가, 예, 프라브다 같은 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이네요. 자, 그래서 자유언론을 이렇게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한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본보기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뭐로써요? 오픈 소사이티로서 말이죠. 자, 중국에 대한 비용을 높여주는 거죠. 무슨 비용이죠? 비록 이게 미미할지라도요.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안 좋게 대하는 거죠. 형편없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비용을 높이는 것은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답니다. 미국에 있어서 문제는 다음 것 같답니다. 이런 게임을 할 때 자유언론을 좀 더 이렇게 신경 쓰는 측이요. 불리하답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말이죠. 그러지 않는 나라에 비해서 말이죠. 3월 3일에 중국의 뭡니까? 외교부 대변인인 이런 후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렇게 겁박을 한 거죠. 겁을 주었다는 거 트위터로요. 미국이 말하는 상호응해성은요. 다음과 같은 걸 뜻할 거랍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뜻한다는 게요. 뭐 어떻게 할 거죠? 미국 기자들이란 조금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거라는 거죠. 비자 제한을 가할 거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의미한다라고 보다는요, 미국이 말한 이런 상용 호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미국의 언론들에게 비자 제한을 더 세게 들 것이고요.
심지어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싱글 엔트리 비자 들어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이로 인해서 이런 기자들은요. 그죠? 이들이 이 나라를 떠날 때마다 무슨 말이죠? 이렇게 입국에 대해서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게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요. US죠. 이제 미국은요, 이 게임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냥 이렇게 있었죠. 어디 한번 해봅시다라고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